자, 저희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까 교수님 얘기하셨던 문다에 대한 추가적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그 조선일보의 그 네, 판읽기라는 좀 유명한 코너 있죠. 네. 거기서 이제 그 그 이번에 양유경 양 양윤선인가 뭐 양윤선 예. 양윤선 변호사 겸 기자 예, 예, 하시는 분이 예. 그 유튜브가 아주 핫하지 핫하죠, 않습니까? 핫하죠. 저도 그거 되게 즐겨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번에 보니까 음주운전 요 문제가 문다혜 씨의 지금 뇌물죄랑도 연결고리가 있다. 이 점을 네네. 지적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린지를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캐스퍼 차량. 캐스퍼. 이거를 이제 문재인이가 문다혜한테 양도를 했는데 그걸 네. 양도를 할 때 시가 대비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양도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그 부모 사이에서 양도를 할 때 네. 싼 가격으로 양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겠지만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거를 통해서 아 문다혜가 진짜 그지구나. 그러니까 어떤 그 생계 능력이 아예 없는 애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어쨌든 캐스퍼는 문재인이 광주형 일자리로 만들어진 첫 모델이고 그렇죠. 퇴임 후에도 계속 사용한다고 얘기했는데 음. 입만 열면 구라였던 거고요. 이번에 국감에서 오늘 국감에서 또 나왔던 얘기가 이 캐스퍼 살 때 국가 예산이 들어간 거 아니냐 또 이런 지금 의혹이 있더라고요. 아, 그런 것도 있구나. 네, 문재인이가 현금으로 이거를 다 산 게 맞는지 아니면은 세금이 좀 들어간 게 아닌지. 만약에 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일방적으로 문다혜한테 매도하는 건 또 문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문제가 진짜 그진 게 그 바로 전에 탔던 그 소렌토 있지 않습니까? 네. 소렌토도 그 양도를 받아가지고 소렌토를 음, 타고 댕기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캐스퍼를 양도 받으면서 소렌토를 돌려줬거든요 문재인한테. 근데 제가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게 자산이 많잖아요. 그 집이 세 채. 집이 세 현재. 채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자동차를 이거 보여주기식 쇼였나? 그러니까. 네, 이게 좀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지금 문다의 차가 한 대는 아니죠, 두 대죠. 아니, 한 대 아닙니까? 한 대인가요? 캐스퍼? 네. 캐스퍼는 술 마실 때만 타고 가는 거 아닌가요? 저 잘 모르는. 숨겨져 아니 있는 왜냐하면 차가 또, 예. 그뭐 과태료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내고 이번에 풀렸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 차는 그냥 잘 안 타는 용도고 딴 차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애가 있으니까 어. 차가 있어야 되고 어. 아마 애 데리고 다니는 차를 과태료 안 냈다 그러면 언제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예. 제주도 사진 앞에 집 앞에 렉서스 한 대 서 있었잖아요. 렉서스 예. 렉서스는 아니지 않을까? 근데 설마. 문제가 또 일본에 일가견이 일본에 있는 일가견 애니까. 있지. 예. 1호 전공 아닙니까, 그게? 그런 1호 전공인데 어. 이런은 잘 하나?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소렌토도 그렇고 캐스퍼도 그렇고 네. 이 두 가지 정도를 매도받아서 탈 정도였으면 독립생계가 완전히 인정이 안 되는 케이스 아니냐. 네. 그러면 이게 그 뇌물죄가 독립생계가 인정이 돼야 뇌물죄가 적용되는 게 좀 빡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청탁을 구체적으로 해야지 그래야지 인정이 된다 하더라고요. 곽상도 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퇴직금 50억이 저희가 국민 눈높이에 봤었을 땐 뇌물이 맞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네.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아들 같은 경우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독립생계가 인정이 되다 보니 네. 구체적으로 이제 그 화천대유 그쪽에서 청탁을 한 내용이 없다. 네. 청탁이 없다라 그래가지고 뇌물죄가 적용이 1심에서 안 됐었던 건데 네. 지금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공소장을 또 바꿨다라고 해요. 곽정환 의원 아들과 같이 이제 이거를 공범으로 뇌물을 갖다가 해가지고 2심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태긴 합니다. 아니 이제 이 그 퇴직금 50억 가지고 그러니까 이 곽상도 이 50억 가지고 이제 네. 계속 검찰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사실 그 당시 그 곽상도를 제일 먼저 기소했어요. 그러니까 2022년 초에 기소를 했고 네네. 그리고 그 기소한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의 정치 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소를 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좀 조사를 충분히 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 기소부터 하고 이 수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이게 무죄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검찰이 이건 스스로 말도 안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열심히 수사를 했고 이제 다시 2심하고 있잖아요. 2심에서는 좀 그래도 유죄 나올 것 같아요. 무조건 유죄 나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현 검찰을 욕한다는 거는 저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전현희가 뭐 이걸 계속 갖고 물타기 하더라고요. 근데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거를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그 정치 검찰들의 작품이라는 거죠. 걔는 좀 제가 보기엔 환자예요. 좀 너무 어떻게 저렇게 저지를 수가 있을까? 너무 마틴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익위원장은 정말 전현희 같은 애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안 되는. 안 됐었던 거죠. 자, 그래서 문다혜 씨가 독립생계를 유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첫째로 서창호 씨랑 결혼한 직후 2012년도부터 16년도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비를 제공을 했죠. 네. 근데 이제 문재인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생활비가 아니라 사위병이 집에 살면서
대해서 임차료를 줬다라는 것인데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빠져나가기 위한 좀 이제 꼼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누가 봐도 사실 생활비를 준 거라고 봐야 되죠. 그 임차료 되게 많이 임차료 치고 너무 많았던 것 같은. 또 그런 것도 액수도 되게 있습니까? 많았죠. 네. 그리고 또 서창호 씨가 2016년도에 게임 회사에 취업하게 되고 이게 NX 스튜디오라는 게임 회사였다가 서창호 씨가 들어가고 개 이름으로 바뀌어요. 네, 토리 토리 게임즈로. 게임즈. 이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서창호를 염두에 놓고 했다라는 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토리 게임스 사장은 이제 그 자기는 대통령 사이인지 몰랐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실 대통령 사이가 아니면 게임 회사에서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러니까 능력도 없는 애를 갖다 받을 수는 없죠. 그렇죠. 사실 토리 게임스에서 서창호가 한 일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뭐 우편물 심부름 같은 거 그런 거 정도밖에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런 애를 과연 나이 들고 그런 애를 월급 많이 주면서 월급 뭐 몇백만 원 주면서 그런 애를 써야 될까? 그렇죠. 전 아니라고 말이 봅니다.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서창호 씨가 타이 스타젯에 취업, 그러니까 게임 회사에 들어간 것도 문재인이가 사적으로 요청을 했다라는 이미 진술도 네. 검찰이 갖고 있고요. 청와대 간 거. 네, 그거는 이제 민정수석 그 비서관에 있었던 비서관이 지금 증언을 했습니다. 네. 문재인의 측근이었던. 네. 그리고 또 서창호 씨가 타이 스타젯에 취업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검찰이 지금 이제 뇌물로 보고 있고 네. 태국 생활비까지도 마찬가지로 보냈고 그 아예 행정관을 보내가지고 관리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문다혜 같은 경우는 201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는 독립생계가 유지가 안 되는 그지였던 거예요. 맞습니다. 얘는 도대체 그러면은 뭐죠? 서창호. 서씨는 문다혜. 문다혜. 네. 그러니까 문다혜는 어쨌든 그러니까 문다혜가 아픈 손가락인 이유가 이제 이 딸이 결혼도 잘 못하고 해갖고 아마 계속 얘가 나중에 뭘 먹고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것 때문에 이것저것 재산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또 문재인이 또 수완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니었으면은 아마 문재인 일가가 모두 이렇게 좀 뭐 보트피플 같은 거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아까 생활력이 다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참에 그러니까 김정수 생활력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김정수도 그지근성 있는 게 네. 그 전까지는 좋은 옷 사러 막 왔다 갔다 하면 하나도 사지 못했잖아요. 그 명품 명장 옷가게에 대선 전에 몇 번 왔었는데 사진 않았고 대선 이후부터 샀다고 하고 그래요? 네, 그리고 해외 여행도 마찬가지인 게 해외에 가는 거 환장하고 갔잖아요. 그런 게 그지근성이야. 그런 거 평소에 못 가다가 가고 싶은데 못 갔기 때문에 이때다 싶어서 간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뭐 LA 갈 때 뭐 남미 갈 때도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막 그 시간 더 걸리면서 이렇게 갔고 그 와중에 체코 들리고 막 이런 짓 한 게 전부 다 그지근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러니까 이미 해외 이슈가 나온 다음에 2022년 1월달에 이집트 피라미드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통 그렇게 남들이 욕하고 있을 때는 그때 이미 이제 욕할 때인데 그런데도 거길 끝내. 이걸 보면 이건 김정숙은 이참에 땡기자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5년 동안 일단 내 버킷리스트 다 달성해보자. 네. 그리고 실제로 달성했어요. 달성했고 문다혜도 뭐 그렇고 다 그런 부류라고 봅니다. 김정숙의 정신, 그지근성을 이어받은 게 바로 문다혜. 오늘 명언이 또 쏟아져 나오네요. 그리고 그 아들도 보세요. 코로나 때 그 지원금을 싹쓸이하는 그게 정상적입니까? 그게 그렇죠. 아니 제가 누가 저 준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건물주인데 하고 안 받아요. 물론 이제 받지만 그러니까 한 번쯤 사양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자기가 받은 걸 막 자랑스럽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실력은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좌파가 이렇게 빌붙는 게 특기야, 특기. 대단합니다. 능력 없으면 저 포카를 쳐라 얘들아. 포카대 1등이 3억 8천인데 니네도 진짜 그렇게 해라 말이야. 왜 자기 힘으로 안 하고 빌붙냐고. 왜 대통령한테 빌붙어. 진짜. 결국 네 아버지 구속된다 임마. 그리고 내가 이거는 진짜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거 몇 번 얘기한 거지만 문재인이 그 비서관 하나 그만둔다고 뭐 5명에서 이렇게 술 마신 적 있어요. 그렇습니까? 술을 엄청 마셨어. 근데 그때가 코로나 때였고 4명 집합 금지라고 해갖고 어떤 사람이 고발했어요 문재인을 진짜요? 방역법 위반으로. 그랬는데 그때 문재인이 그 공적인 모임이었다고 해갖고 그걸 그냥 땡 깠어요. 그 당시 벌금이 1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그 위반에 대해서 10만 원이라고요. 그러니까 2만 원씩 걷던가 아니면 문재인이 그냥 내가 이거는 대통령이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마음에서 10만 원을 내가 딱 벌금 내고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거 깔끔한 건데 그걸 끝내 10만 원 안 냈어 문재인이. 야, 진짜 징한 놈이야 그 놈은. 징하네요 진짜. 징한 놈이야 징한 놈. 그 국민 세금으로 정말 생색은 지가 다 내고 실제 지 돈은 죽어도 안 쓰고. 야.
정말 저는 문재인에 질렸어. 영국의 그 보리스 존슨 전 총리는 그때 이제 집합금지 어겨서 파티 열었다고 그것 때문에 사실상 사퇴까지 했었는데 우리나라 문재인은 아예 그냥 저는 그 얘기 처음 들었네요. 아 진짜? 네. 저는 또 그때 문재인 스토커였기 때문에 문재인의 모든 행적을 다 조국 써쓴 탄력으로 그냥 계속 그냥 문재인만 보고 있었어요 그때.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문다의 그 부동산 내역이 지금 대박. 제주도 별장을 그때 이제 3억 8천에 샀었고요. 이게 지금 다 2020년도, 2021년도에 이루어진 거래들 아닙니까? 네. 양평동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억 5천만 원 현금을 이제 더 자기가 보태가지고, 네. 그러니까 5억 1천만 원은 구기동에 있는 그 주택을 팔아서 네. 확보를 하고 2억 5천을 더 보태가지고 7억 6천만 원을 주고 그걸 샀고, 이번에 근데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이번에 그 영등포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라는 게 시사저널이 단독 보도 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왜 이제서야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런- 2021년도에 샀다라고 하는데 왜 이게 이제서야 단독 보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좀 한 달이 건너니까 이렇게 좀 뭐 감시가 소홀했던 것 같은데 어디 이해가 안 되는 건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제주도 별장 산 게 2022년인가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문대에는 돈이 없으니까 뭔가를 팔아서 이 돈으로 사는 건 그렇죠. 몰라도 이 영등포 오피스텔이나 제주도 별장은 뭔 돈으로 사는지에 대해서 출처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이게 들어간 현금이 총 한 15억 정도 되더라고요. 네. 15억 정도 가운데 구기동 별장 그 뭐 빌라를 팔았으면 그게 5억 정도 하니까 네. 그럼 10억 정도가 비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문다혜는 요가 선생 아니었습니까? 요가 선생이지만 누가 문다한테 요가를 배우겠습니까? 요가 선생 한번 요가 학원 가보면 여지 거기 학원 선생님들 정말 다 이렇게 막 날씬해요. 문다혜가 안 돼. 아니, 날씬하지 않으신 분들도 건강하신 분들도 건강하신 분들도 문다혜 씨는 계시지만 건강하잖아요. 예. 그 얘기 알고 싶으셨던 거죠. 건강. 건강하다. 지나치게 건강하시죠. 요가 선생 중에서는 거의 1% 안에 드는 건강미를 가지고 있는 분이 돼서 근데 그렇게 건강한 사람한테는 안 배우려 그래 사실. 예. 이게 막 이게 찍기 막 이거 해야 되잖아. 막 양 다리 쫙 벌 이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 사실. 예. 그렇습니다. 예, 요가.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요가를 하고 이제 그 토리 팔아먹고 요가 그리고 요가 학원으로 팔아먹고.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오래 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심지어.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김정숙이나 문재인으로부터 뭔가 받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죠. 정보딸이 그렇게 이제 보자기 써서 보냈던 것처럼 한 번에 5천만 원 보냈을 정도라고 한다면 이게 뭐 한 번이었겠습니까? 그렇죠.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보냈던 게 걸린 게 한 번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뭐 경호원 돈 세탁했고 그리고 2억 5천을 출판사가 보내줬잖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말 뭔가가 치밀하게 뭔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10억에 대한 출처가 이번에 또 국세청장한테 국정감사에서 많이 또 질문이 있었습니다. 문다혜 씨의 이 자금 출처 자체가 이게 어디서 나왔는 건지. 그러니까 이렇게 네. 궁금한데 국민들도 알고 싶은데 음, 왜 그 증인 채택을 안 해주는 겁니까? 문다혜한테 직접 물어보면 좋잖아. 그리고 그렇죠. 이참에 배소연이 진짜 문제죠. 배소연은 정말 보니까 2010년에 그 아파트를 9억 5천 현금으로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출 없이. 80억 원의 재산을 공무원 10몇 년 하면서 모은 이 인간 승리. 이거는 배소연을 불러서 물어봐야 되는 거라고. 근데 이 배소연 지금 죽어도 안 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왜 배소연에 대해서 그렇게 싸고 도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그러니까. 저희가 보니까 그때 2010년도부터 2010년도부터 이제 그 배소연이가 근무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근무했는데 한 푼도 딴 데다가 쓰지 않고 전부 다 모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차피 공무원 월급은 다 공개가 되니까 네. 그러면은 세전으로 3억 6,7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네. 11년 동안 모은 게. 근데 배소연 씨가 확보하고 있던 그 부동산이 정릉 아파트 8억 2,500만 원, 잠실 아파트 28억 5천, 광교에 있는 상가주택 35억, 분당의 아파트 7억 4,500, 79억 2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지금 부동산이. 근데 문제가 교수님 얘기처럼 잠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출이 제로예요. 제로. 28억 5천만 원짜리가 대출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이. 그리고 나머지 것들 같은 경우도 대출 규모가 상당히 미미하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벌어들였던 노동 수익은 36,700만 원이고 네. 공무원은 다른 거 겸입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남아있는 이 금액을 어디서 도대체 확보를 한 거냐? 정말 신기한 시점은 이거. 그러니까 시점이 좀 신기한 게 네. 2010년 9월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들어갔죠. 들어갔고 거기 이재명이 시장 되고 나서 네. 이제 9억 5천짜리 집을 사기 시작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시장 전까지 뭐 사무실에서 변호사 근무할 때는 그때 못 돈이 사다가. 돈이 없었어. 음. 근데 시장 되니까 갑자기 돈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뭔가 좀 수상한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네. 무엇보다도
저렇게 80억 재산가는요 남의 그 김영현 같은 애 따까리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와, 아주 정확한 말씀이세요. 그 짓을 왜 합니까? 나도 집 어. 80억인데 뭐 사실 이재명보다 김영현이 배소연이 더 부자예요 지금. 그런데 왜 남의 마누라 자기보다 돈 절반도 안 되는 재산 가진 애 따까리 합니까? 그리고 더구나 김혜경한테 사이코라고 남한테 이제 조명현 씨한테 할 정도로 하면서 왜 뭐라 버티겠어요? 인간 이하의 생활을 했잖아요. 밤에도 연락받고 이런 짓을 왜 하냐고 80억 재산가가. 맞네. 이 80억이 유지가 됐던 거는 이재명과 김혜경 때문이기 때문에 네. 라는 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추론이네요. 이런 걸 특검을 해야 돼. 특검을 하거나 뭘 해야든지 해야지. 진짜 이걸 왜 조사 안 합니까? 이건 일단 국회에서라도 불러서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너무 궁금해하거든. 왜냐하면 이걸 뭔가 자기만의 비법이 있다면 우리 국민들도 같이 좀 공유해서 모두 잘 살아보자 해야지. 그건 진짜 이거 공익적인 그런 면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불러야 되는데 민주당 징해. 진짜. 이게 근데 사실 국세청이나 관련된 부서에서도 원래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이거 신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살 때 9억 5천을 갑자기 낸다 그러면 출처를 다 물어보죠. 2010년 그렇죠. 집 사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거 자금 출처 다 확인한단 말이에요. 2010년 그럴 때예요. 저도 그때 이사 가서 아는데. 예. 2010년부터 이게 또 최근에까지도 계속 이게 거래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게 그 월급이나 이거 다 그 신고를 하거든요. 부동산원에서 다 정보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한 것이고 뭐 월급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도 다 하는데 배소연 같은 경우는 이건 앞만머리를 굴려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소연 씨한테 이렇게 하면 질문을 던집니다. 소연아 너 코인 아니? 근데 2010년은 코인도 아니야. 무슨 코인이? 그렇죠. 코인도 아니죠. 코인은 2017년에 이제 한번 뜨고 2020년에 다시 뜨는데 다른 뭐가 있어요? 뭐 진짜 이게 진짜 대장동의 저수지 아닌가? 배소연의 이 지금 부동산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추론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어떤 그 다른 자금이 배소연 그냥 이름으로만 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또 추측이 되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도대체 배소연이가 뭔 재간으로 이렇게 세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았을 때 3억 6,700인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80억 가진 사람이 뭐 김혜경 따까리 하는 것도 그렇지만 김혜경이 저지른 죄를 자꾸 자기가 저질렀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80억 자산가가 심지어 그 법카 이런 걸로 구속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커버를 친다? 난 80억 재산 있으면 그렇게 안 살아요. 당연히 안 살죠. 10억만 있어도 그렇게 안 살죠. 맞습니다.